기록하고 또 소리 공유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다 됐는데 이게 창이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PPT 창은 보이신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이게 넘어가는 화살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음, 자, 많은 분들이 이 화해와 용서에 대한 게 심적으로 굉장히들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정이 마음학교는 사실 이제 심청이 그러면 이막규 씨의 딸 효녀 심청이를 연상하시는데 사실 심청이 마음학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라는 마음심자에 들을 청자를 써서 프리 리스닝 이라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제 심리학교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수업하면서 여기 지금 줌 회의 좀 들어갔어, 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말까지 하는데, 방송과 이계선 관련해서 팀장, 어, 치유할 수 있는 저는 임상 감독이기도 하지만 또 통합예술치료사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뭐가 있냐면 상처의 그 상처 속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어떤 이제 부모님들과의 이 잘못 맺어진 관계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다 못해서 이번에 여덟 번째 이제 우리가 큰 대주제는 내면의 평화를 지켜주는 화해와 용서라는 글로 열 분의 공동 저자를 모셨고 그 저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 뭐 등등 또 타인의 사례, 상담 사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제 이 시작 순서는 작가님 일단 두 분은 오늘 일정이 다른 일정과 겹쳐지셔서 열 분의 저자 중에서 이제 여덟 분 정도가 오늘 이제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순서에서는 우리 이제 남궁청환 이사장님이라고 해민서라는 것을 운영을 협동조합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해민서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반찬 봉사도 하시면서 또 무연고자들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집도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여행 같은 것들도 이제 주선을 하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을 이제 해나가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 관리가 이제 되시는 내담자분께서 가족과의 화해가 용서가 안 돼서 아주 힘들어하는 분 이런 분들을 직접 목격도 하시고 상담도 해드리시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책을 이제 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궁청환 이사장님 혹시 창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사장님, 켰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남궁청환 이사장님께서 나는 이번에 출판 기념회에서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책을 썼다라는 거 발표 한번 해봐 주실까요?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일단 이제 목차를 우리 이제 저자님들의 목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대주제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이제 화해와 용서인데 여기서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저는 대표 저자로서 이제 제 제목은 모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글을 썼고요. 우리 남궁청환 이사장님께서는 참사랑을 깨닫게 해준 화해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계선 저자님은 내려놓음에서 꼽히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정창규 작가님은 화해와 용서를 통한 오늘의 이제 내 모습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이제 글로 쓰셨고요. 또 우리 인강숙 저자님께서는 발달 단계로 본 상처 그리고 지금의 인광숙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김남선 이제 저자님께서는 이 내면의 평화를 지켜주는 마음가짐 레시피라고 해서 화해와 용서가 어떻게 내 내면에 어떤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심리학 이제 이
하시고 있는, 상담하시고 계시는, 우리 조순규 저자님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해와 용서라는 이야기로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유자 저자님은 인생 다락방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고요. 또한 이제 서민경 저자님은 세상의 작은 별들을 위한 평화와 화해라는 글을 이제 쓰셨고, 맨 마지막 곡지에 우리 한숙희 저자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화해와 용서다라는 것으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 대표주자로서 글을 전부 이제 총괄 편집 교정하면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저자님들마다 맛깔나게 책을 아주 잘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아마 기대를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간의 부처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릴케가 한 말이에요. 용서가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선생님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용서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때요? 어려웠습니다. 어렵죠. 엄청 어려운 게 용서예요. 사실은 말로 쉽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먼저 살아본 스승들은 용서하라 그래야만 행복해진다. 만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키워나간다면 단지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질 뿐, 그러나 내가 상대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아마 이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를 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내적 평화가 느껴지는 것도 이제 느끼셨을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신경증이라고 히스테리라고 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이 단어가 늘 내 마음의 한편에 머문다면, 신경증을 건드린다면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이 낫거나 초라해서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움과 고귀하고 따뜻한 생명력을 우리 선생님들이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자분들이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신경증에 걸리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셨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남은 모든 순간이 찬란하기를, 그 어떤 어둠에서도 빛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내가 입으로 그런 소리 행복하다면 들을까 봐 그렇게 실시간으로 화해하고 시민사회에서 죽자한테 얘기했는데도 용서하고 결국에는 입장 차이가 또 서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저자 이제 저 외에 9분의 저자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 제 꼭지는 이제 제 순서 맨 마지막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제일 먼저 우리 남궁청환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먼저 듣고 순서대로 저자들의 이야기를 10분 정도로 이제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창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제가 자유롭지를 못해서 지금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와서 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해민서를 운영하고 있는 남궁청완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해민서를 아시지요? 조선조의 서민들을 의료봉사를 위해서 궁궐 밖에 세워진 의료기관, 저는 해민서를 우리나라 1호 국립의료원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역병이 돌거나 심각하게 의료 체계가 필요로 할 때는 궁궐에 있는 내의원에서 의사들을 파견해서 서민들을 구제하던 그런 규율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해민서의 정신에 맞게 8년 동안 지금 어르신 80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 80분을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결혼이 생기면 늘 충원하면서도 부족함이 많은 것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까지 335번째 밑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80분 어르신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그 보내드리는 것이 반찬을 봉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 안부를 묻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혼자 계시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사고들이 많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 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순수 협동조합의 힘으로 해민서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 해민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밑반찬 봉사 외에도 어르신들의 마지막 노후를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엔딩 노트 강좌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무연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 그 다음에 그 인천 같은 경우는 나눔 코리아, 정해진 장례 업체에서 이분들을 모시는데 사자의 존엄이 해치는 것이 두려워서 저희 해민서에서 모시는 어르신들은 해민서에서 장례를 직접 주관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해 들어서 12번째 한 어르신 소원 여행에는 이번 소원 여행에는 저희들이 그 지난번 지구별 소풍과 귀천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서 몇 곡지 읽어드리면서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다시 열리는 창으로 옮겨가는 것, 지구의 옷을 벗고 영혼의 옷을 입는 것,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더니 90세 되신 할머니가 굉장히 편안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셨고요.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 5월 11일 날 제가 7년 동안 모시던 어르신께서 99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백수연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좀 열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같이 축복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똑같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민서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서 해민서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에 집필 의도하고 어떤 이야기를 실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책은 이제 임정희 박사님한테 코가 껴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하다 보니 우리가 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용서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실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제가 직접 모시고 있는 어르신 중에 고향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평상시에는 평온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찬을 가지고 가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가면 아주 편안하십니다. 지난번 강릉으로 소원 여행을 다녀올 때도 굉장히 편안하셨는데 가족 얘기를 꺼내거나 남편 얘기를 꺼내면 180도 달라지세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쓰러지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분과 이제 몇 번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왜 그렇게 그분이 에, 힘들고 험난하게 세상을 사시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듣고 정리한 이야기를 적어 봤고요. 세 번째는 내 얘기입니다. 천방지축 마글피처럼 칭찬의 눈이 어두워서 박수의 귀가 어두워서 젊은 시절에 많이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함께 그 글을 써주신 8분의 작가님들의 글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수저하는 하나 얻는 기분으로 참여는 했습니다만은 제 지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팔아드려야 돈에 대한 좀 자그마한 이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임정희 박사님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좀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어르신이 88세 되신 분입니다, 올해. 네, 그분이 오셔서 그 책 두 권을 책을 금세 읽으시기 때문에 보신 다음에 임정희 박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다. 지금 인천 동구에 센터장도 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열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랬더니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있는 걸 좀 사서 대접해 드려야 되겠답니다. 지금 제가 그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책을 구입하고 구입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를 제외한 8분의 작가님들의 정말 흘리신 땀과 정성이 헛되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화분을 꼭 들어서 귀하신 분들의 말씀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꼭 영상 봐주세요. 네. 두 번째 저자님은, 저하고도 또 아주, 끈끈한, 이제 저기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이계선 저자님께서, 글을 쓰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펼쳐주실 건데요. 이계선 저자님 저기 화면 공유해 주셔서, 네.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내려놓음에서 꽃피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참여하게 된 이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직장인도 계시고 또 직장을 이미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 내에서 이제 일 잘하고 성과 내려고 들어갔지만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번에 주제는 제가 직장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한번 제가 드러내놓고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어떤 의미로서 의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었는데, 받자마자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다 읽었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은 임동희 박사님의 그 어떤 한 장 한 장의 땀이 많이 배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이 작업을 하신 9분, 박사님 빼면 이제 8분인데, 그분들 참
지나온 어떤 그 과거가 있는데 같은 어떤 공감대 여기 딱 한 줄 제가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여기 쓴 것처럼 지나온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다에 대한 내용은 다 같은 말씀들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갖기까지 얼마큼 많은 고통과 어떤 그 범민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어떤 행복한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제가 감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배님이 저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겪어보더니 저한테 이제 애칭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이제 새끼 호랑이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변에 이분이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또 팀장님은 새끼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선배님은 저의 한 20년 후, 10년 후에 제 모습을 이미 그 당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라고 했던 그분이 저한테 감상문을 써주신 거 있거든요. 제가 책을 가장 먼저 그분한테 보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바로 그 카톡으로 답이 왔는데 그분이 써주신 감상문이랄까요? 하여튼 저한테 위로 글을 먼저 한번 소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자신이 걸어온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그때 자신이 가졌던 감정들을 소환해내고 기억한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현실로 도피한다. 실은 나와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 이 사회와 관계의 틀 속에 오래 갇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넘어 글로 옮겨내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그 어떠한 것도 가미되지 않은 너의 진짜 마음이 담긴 성찰과 기록에 메마른 내 가슴이 점이 온다. 이렇게 그 소감을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참 멋진 분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분 이제 글로 많이 쓰시는 분인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너무 극찬이지 않나 싶은데 이분의 그 말씀대로 소감대로 어떤 그 뭔가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작년부터 보면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쉬운 5회인데 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작년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직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나이의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 원인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제 어떤 성격에서 오는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서도 있었을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이 5년이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하루하루가 눈물 나도록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쓰여 있지만 끄집어내고 다시 마주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어떤 시간과 기회의 어떤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책에 쓰였던 내용은 이 5가지 소주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새끼 호랑이, 두 번째 어느새 불편해진 감정들, 세 번째 상처와 고통의 뒤안길에서 헤맸던 것들, 네 번째 바꿀 수 없는 과거, 그리고 타인, 5번째가 이제 마지막 제 결론인데 첫 번째 이제 새끼 호랑이 부분에서는 주로 썼던 내용들이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원해서 쓰면은 깨끗하게 쓰는데 아버지가 시켜서 쓰면 하게 됩니다. 싫거든요. 싫고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성격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야근 즐겁게 일했고 토요일 날 즐겁게 일했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 너무 좋았어요. 왜? 나 혼자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했던 사람이라서 한 달에 한 반, 2주는 제가 다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상당히 어린 시절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따지지 않고 일단 제 성과, 제 일, 결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저 멀리서 회사 보이면 같은 동료하고 서서 충성하고 이제 격려까지 했던 그런 애사심도 가졌던 입사 초기였는데 어느새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직장 내 갈등인데 좀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상사와의 이제 갈등이 조금 시작이 됐었거든요.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상사가 그거 좀 하면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하기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사는 저를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이 없다 보니까 저는 섭섭하면서 어떤 그 불신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분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후배들과의 이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MZ 등등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상명 하달식의 어떤 근무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하라라고 하면 네가 먼저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고 시키면 제가요? 왜요?라고 하는 그 답변들이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뭔가 제 후배들, 제 이제 직장에서 어떤 그 후배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이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많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해라, 하자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부담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조금 서로 왜 저분은 나한테 잘한다는 것은 안 봐주고 못하는 것만 자꾸 시키나라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의 좀 일이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그 후배한테 특히 이제 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후배한테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이제 건배 제의를 했었습니다. 여자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건배가. 그래서 그 다음 이틀 후에 거기다 건배 상황이 이제 안 좋게 직장 내에서 다 돌아가지고 저는 뭐 또 심할서까지 쓰는 어떤 일까지 대 상황이 있어서 그거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왜곡이 되나 하면서 사무실 들어가기가 싫고 후배들 얼굴 보는 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최대 이제 극대화 돼서 이제 뭐 진급이라든가 등등 인사 이동이 이제 돼가지고 그게 한 3년 동안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직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약간 제가 살아가는 힘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상체의 뒤안길에서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뭐 운동도 하고 또 제가 뭐 종이 없었습니다만은 성당 가서 세례도 받으면서 가서 용서도 구하고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게끔 저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성모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제가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간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도 뭐 성모님은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내 숙제구나라고 또 다시 한번 또 되돌아오면서 생각도 하고 그다음 박사님 만난 게 이제 3년 됐죠, 박사님.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제 심리 상담까지 뭐 사실은 뭐 처음입니다. 뭐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 상담도 받으면서 그때 지금 생각나요. 박사님 말씀이 충분히 했었다.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했었다. 이제 그만해라.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감성치도 알게 돼서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살아났는데 미운 감정이 살아나지 않도록
연필 보더라도 연필의 아름다운 측면을 이제 바라보고 표현하는 어떤 기회가 감성시였거든요. 그래서 감성시 1년 동안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제가 이제 창동인데 을지로 입구까지 가는데 전철 타지 않고 동대문에서 을지로까지 30분을 제가 걸어가면서 청계천 걸어가면서 새를 보고 물을 보고 꽃들을 보고 이제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바꾸는 연습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도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들었던 제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저를 달래주었던 사람이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그래, 성당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식당에는 이 술 주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 항상 제 옆에 있었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저와 갇힌 시간을 보냈던 가장 감사한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제 술병, 알코올 중독자 수준까지 갔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제가 3년을 혼술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많이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집사람이 화장실 가는 그 1분 사이에 제가 이제 소주 반 병을 혼자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러한 불편함, 이런 미움, 이런 갈등들을 제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잊기 위해서 술 먹으면 왜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술에 의지하는 시간이 갈수록 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술 먹고 자는 시간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시간이 저한테 편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들이 참 저한테는 쉽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얘기했지만 뭐 바꿀 수 없는 게 이제 과거이고 또 아무리 뭐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나 아닌 타인이더라고요.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바꿀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런데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썼지만 이건 이제 임대 박사님이 그때 저 상담할 때 제가 적었던 내용 제가 끄집어 온 거거든요. 나 하나 돌아섰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다시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돌아섰으면 참 편했을 건데 왜 내가 그렇게 무슨 열정으로 무슨 부귀영화 부리겠다고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어서 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끄집어내고 마주했던 어떤 책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한 달여, 한 6주 쓴 것 같은데 6주 쓰면서 이제 되돌아보니, 저를 되돌아보고 이제 마주하다 보니,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결론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사람은, 그래, 역시, 역시 바꿀 수 없는 거구나, 맞구나, 라고 이제 저는 홍감을 이제 절실하게 이제 하면서,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앞으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영역인데, 이 50대에 들어서 이제 제 인생 2막을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 자기를 모르거든요. 저도 저를 다시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박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 저를 알기 시작하고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리 MBTI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뿐인데 깊숙하게 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지금 중년 남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제가 저를 다시 이제 보게 된 거죠. 아, 그래. 나라라는 사람은, 이계선이라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칭찬이 없으면 자책을 하게 되고, 칭찬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칭찬이 없으면 내가 날개가 꺾여서 나는 맥을 못 추는 사람이었구나. 거기서 내가 힘들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하면 저는 잘하고, 하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어떤 갈등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강한 인정 욕구하고 이제 완벽주의라는 이 성격이 저를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와 미움의 메커니즘은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거에서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이번에 제가 깨닫고 그거를 이제 확인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근무원 중에 하나가 있던데 이게 참 저한테 와닿는 내용이었었거든요. 만짝 빠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 근원이 맞다, 이거구나. 나는 제가 이제 유레카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그 사람 행동을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맥을 못 추고 막 좌충우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이 불완전한 나를 먼저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제가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이 제가 이제 내려놔야겠다. 누구를? 나를. 상대방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게 진정한 나의 용서가 되고 내 용서가 이제 타인의 용서로 가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던 어떤 책의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의 맨 마지막에 이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나는 알았다. 내려놓음이 행복이었음을. 나의 행복은 너의 따뜻한 사랑이 되리라.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저를 제대로 한번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제 멀리 하고 이제 술도 이제 제가 혼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맥주 한두 잔 먹고 기분 좋게 하루하루 제가 행복하게 좀 보내고 있는 금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네, 너무너무 멋지시죠? 이렇게 자기와의 이제 화해. 글쓰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글쓰기 자체가 치유와 회복을 이제 일으켜 줄 수도 있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주기까지 하는 게 이제 글쓰기여서, 심청이 마음학교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글쓰기, 책쓰기, 공조쓰기를 이제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서평단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자님들마다 두 분이 벌써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분께 책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리고 제 채널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시면 서평을 이제 써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신다면 그 저자님께서 친필 사인하셔서 아마 댁으로 책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기시고 소통도 잘해주시고 또 이제 후기도 잘 써주시고 서평단 신청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저기 하니까 우리 저자님들 시간을 조금 말을 빨리 해서 시간을 조금 자기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멀리 미국에서 지금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저하고 똑같은 이제 임시성을 가진 우리 임광숙 저자님을 모셔서 이번에는 우리 임광숙 저자님이 화해와 용서, 어느 부분에서 화해가 용서가 되셨는지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님, 네, 박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미국 메릴랜드 사는 임광숙입니다. 저는 아직 책을 이렇게 멀리 있어서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한 10분의 저자들, 그 양력만 봐도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풀어내셨는지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다른 독자님들과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분들은 마음의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 저도 내심 지금 궁금한 차입니다. 근데 앞에 우리 남궁 청원 작가님과 이계선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정말 다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갖고 인생을 살아오고 있구나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제 없는 집 없다고 얘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를 갖고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고 이 책을 쓰면서 저 또한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책 저자 알프레드 아놀드가 그런 얘기를 하자. 미움받을 용기의 주인공이죠. 아놀드가.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모두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또 그 열등감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대단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열등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슈퍼 컴플렉스라는 변형된 열등감에 또 다른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등감 있다는 거를 부인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깨달음이, 그런 배움이 저를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는 멍울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저를 어, 제가 자라난 배경과 제 인생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48 되던 해에 1963년에 육남 이녀의 늦둥이로 충청남도 당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1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음, 일제 강점기 교육을 받으셨고 또 6.25 동란이라는 국가적인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8남매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셨으니 얼마나 그게 힘든 삶을 살아내셨을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 노고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시대의 사조에 의해서 또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남존여비 사상, 유교 사상, 그리고 아주 대단한 가부장적인 권위와 신념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사상과 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남녀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충청도 시골에서 교육열이 얼마나 높으신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면 아들, 저희 오빠들을 인천으로 다 유학을 보냈어요. 왜냐? 6학년 1년을 인천에서 적응을 하고, 인천에 전학한 초등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인천에서 유명한, 그때는 다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가는 때였으니까, 인중이나 인고, 재고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육열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 반면에 언니와 저, 딸들한테는, 너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너희 혼수 장만해서 결혼하면 돼. 이런 생각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딸인 저를, 어, 그, 인천으로 이제 제가 3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인천에, 인천 여상이라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보내셨어요. 대학을 안 보내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인천 여상에 이제 가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대학을 못 간다라는 그것도 속상하고 어, 여상을 다닌다는 그것이 저를 몹시 이렇게 분노와 더불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게 난 여기서 이대로 패배자로 있을 수 없어, 머무를 수 없어. 그러면서, 그,
국영수 주요 과목 외에 상업학계에서는 주산부기 타자라는 기능 과목을 또 해야 되거든요. 생소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 자력으로 고등학교 뭐 한두 시간 일찍 가가지고 막 연습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우수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놔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예쁘게 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너는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대림산업이라는 기업, 어, 저녁에 대학을 가는 직원들한테 후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기업에 소개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기 전인 고등학교 3학년 8월 여름방학부터 대림산업에 취직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해요. 3년, 4년. 그렇게 생활하다가 뭔가 뭐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은 삶인 거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직장 생활도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3학년 마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둬요. 공부에 열중하기 위해서. 또 그런 모습을 본, 저희 대학교 은사님이 또 조교로 추천을 해가지고 3년 조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스승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는데 왠지 한 2년 집에 아이를 키우느라고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서성거리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박사 학위를 들어간다라는 남편과의 합의가 있었으나 5년 후에 이제 하게 5년 후에 박사과정을 가게 해주겠노라 이제 남편이 약속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집에 머무는데 마음이 막 좌불안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인천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가서 무료로 하는 영어 회화 클래스를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SDA 36 외국어 학원에 가서 또 영어 회화를 외국인 선생님들한테 본격적으로 1년여 공부를 하게 되고 내친 김에 또 숙대 대학원에 가서 티솔 과정을 공부하게 돼요. 티솔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자격 과정의 그런 공부였는데요. 그것을 이제 마친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선생으로 일을 하다가 이민을 오게 되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20여 년간 드라이 클리닝 비즈니스하고 턱시도 렌터 세일 비즈니스를 하면서 몸 실력으로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도 또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1918년에 미국에서는 유일한 피부치인 오빠가 60을 간 넘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 많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바로 2019년에 제가 위종양이 발견돼서 위종양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신이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어, 이르니 제가 우울증과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막 몸져 누워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또 2020년에 세계적인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팬데믹. 그래서 한 3년을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터였으니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니까 비즈니스가 세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겹쳐서 우리 이계선 작가님처럼 한 5년을 아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온라인 어,
강의 하는 그런 분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뒤떨어져 있던 미국에서의 그런 디지털 문명,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 이어서 한 달에 2번씩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에서 독서를 하고 그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 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 또 본격적으로 올 1월부터는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임정희 박사님 그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하는 그 글쓰기 과정, 그 치유 과정으로 하는 글쓰기 과정에 제가 참여해서 어, 이 책을 완성하는 그런 아주 운 좋은 계기로 만들게 됩니다. 저를 결국은 근육이 뭉치면 저희들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마사지를 통해서 그 근육의 통증을 풀어내잖아요. 근데 저희 역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그 뭉침을 저는 글쓰기 과정과 심리학 공부로 풀어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엄청난 베니핏을 얻은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양육 방식.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이에요. 단지 제가 딸이기 때문에 딸이라서 남자 형제들과 구별되는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원망과 약간의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과 수치감을 계속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책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희 아버지는 나름대로 당신의 신념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동시에 저희 아이를 미국에서 의대를 보내서 지금 의사가 돼서 이제 8월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키운 것을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제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미국 의대 진학 컨설턴트로 이제 새로운 60 이후에 제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 오픈 채팅방에 미국 의대 유학 이민이라는 그 오픈 채팅방의 방장으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쓰면서 들여다보니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제 아이를 교육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에게 엄청난 독립심을 갖도록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헌신과 희생을 했죠. 항상 저를 이렇게 남편과 아이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저를 3번째, 4번째 순위로 항상 양보를 하고 그렇게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를 제가 돌아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들을 키웠구나 하는 거를 어,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엄청난 어, 그 이해와 그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아이가 마침내 그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시 펠로우십을 끝내는 그런 졸업식이 있어서 이렇게 스피치하는 앞에 나가서 이제 스피치하는 시간에 초대돼서 참석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좋은 지인을 그러니까 유전자를 내려준 저희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에 저희 모든 수고가 다 해소되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아버지도, 저희 엄마는 너무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착한 분이라서 엄마의 존재가 아버지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제가 엄마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버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로부터 제가 이렇게 좋은 지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에 있는 거고, 또 저희 자녀에게 물려줘서 저희 자녀한테 제가 그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시간들로 돌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들어왔다. 1번. 심리학과 처음부터 글쓰기로 아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멍을
수치감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심리학 강의, 여기 심정이 마음학교에 들어오셔서 좋은 강의들 많으니까 들으시고, 또 7월 7일에 제가 못다한 임광숙 작가의 미국 언니의 온라인 성장기를 그 재능 기부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때 참석하셔서 못다한 얘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지시죠? 네네.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이 응어리가 무의식에 굉장히 많으셨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수기로서의 오늘을 이제 책 속에 녹여내셨기 때문에 예, 궁금하시다면 이제 책을 통해서 더 이제 읽어봐 주십사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순서는 우리 이제 김남선 저자님이 우리가 과연 이 행복하려면 어떤 레시피를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김남선 저자님의 이야기를 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광숙 저자님 팬들이 많으시네요. 축하한다고 채팅방에 막 올라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김남선 저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남선,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하고 한국연륜사회부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도 임 박사님 추천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용서할 일도 있고 화해할 일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그 내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참석하게 됐고요. 저도 지금 지방에 갔다가 불락해 이거 참석하려고 막 밟고 왔어요. 그랬더니 음, 땀도 나고 지금 이 조그만 방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이 결혼한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랬는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내면에 보니까는 나름대로 힘든 과정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 그 두 사람 관계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런 내면적인 것, 또 이렇게 박사님한테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자 하고 썼어요. 근데 제가 글이 조금 내 마음 같지 않게 좀 어렵더라고요. 잘 안 써지고.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하고 쓰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진짜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너무 다르잖아요. 나한테 완전 백설공주처럼, 그렇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니 생활비도 안 주고, 너무 이렇게 우리 환경하고 너무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되돌아왔어요. 그래 되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안정을 찾고 또 다시 직장도 다시 다니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렵고 그 힘든 그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이제 지나고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박사님 죄송한데 제가 밭대리가 조금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아, 네네. 되는 데까지만 하시고,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제가 배터리가 얼마 다시 안 돼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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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우자, 네, 이 저자님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자 저자님은 이제 이혈과 관련돼서 오랜 활동을 이제 해오셨는데, 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말씀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유서입니다. 작가님들, 정말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오다 보니까 지금 왔거든요. 예. 참, 제가 이 책을 나왔다는 게, 그걸 보면서 무엇서라도 글을 쓸 수 있었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 말도 잘 안 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날마다 바라는 희망은 그 일상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거. 나 그전에 건강했는데 그 평범했던 지난 날을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바라는 저 작은 소망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심했죠. 지금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말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어지럽고 그리고 신경 쪽에 백신 후유증이 뭐 모든 것에 다 왔는데도 저는 이제 척추신경 쪽 골반 쪽 그런 쪽에가 심했어요 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여기까지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이렇게 회복돼서 여러분과 또 특별히 임정희 박사님이 이제 또 옛날부터 약간 좀 알던 지인이었는데 이렇게 동행하고 또 함께 하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 식은 땀도 나고 구토가 나고 어지러움증은 그냥 식사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 건강할 때가 그리워지는 거는 내가 그동안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걸 몰랐어요. 당연히 내가 일을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숟가락 하나도 못 들 정도가 되니까 정말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아지니까 하루하루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은 숟가락을 수저를 들 수 있네 하니까 행복했고 또 오늘은 조금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또 행복했고 감사했고 정말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가 인생 사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복도 슬픔도 건강할 때 느끼게 되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직 그 아픈 거에 내가 아프니까 놓고 어지러우니까 놓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내일이면 낫겠지 내일이면 더 낫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작은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더니 또 글을 쓰게 됐고. 솔직히, 내가 어땠는데 내가 글을 못 쓰면 창피해서 안 돼. 그리고 제가 사실 임정희 박사님께 난 못 쓰겠다.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체면 던졌습니다. 있는 내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장의 모습 그대로 해서 이게 책이 되겠구나 다음에 지금 글을 쓸 수는 없지만 내가 힘이 딸리니까 그랬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요 말하는 그것도 조금씩 나아지고 목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마비가 돼서 땡겨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그 처음에 그 강의 들었을 때 옛날에 한 2년 전에 강의 들었었죠, 제가. 그랬을 때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랑 지금 이렇게 며칠 전 이만큼 좋아져가지고 통증 치료에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장례식장을 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 응급실을 드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눈물이 딱 맺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이우자 저자님, 저기 뭐야, 감격하셔가지고, 네.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걷지 못하고 수저 못 드는 그 아픔, 고통.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욕심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백신 때문에.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저는 병원이라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욕심과 세상의 모든 소망 그냥 다 버리고 있는 그 순간 하루하루 아픈 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 모든 그 세상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러 가는 그 장례식장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신앙 측면에서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제가 올 3월에도 좀 응급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6번째가 되니까 안 갔어요. 응급실. 어차피 뇌 찍어보고 뇌에 이상이 없으면 사경을 헤매는데 또 돌려보내요. 너무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투병 중에 응급실에서 이렇게 우리 아저씨가 힘없이 휠체어 미는 그 남편의 익숙지 않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실망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자기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휠체어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이우자 그래서 저자님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건강 상태에도 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이제 있으셔서 네, 말이 이 점적이 한데 우리 네, 이런 이제 그 신체 상황에서도 글을 쓰신 내용 궁금하시죠? 우리 저자님들 서평단에 지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책 구매해 주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시간 관계상 네. 짧게 우리 이제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장애 체험이 2년이 됐고요. 또 이런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글쓰기 소망을 한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뒤로 밀어놨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내 몸이 장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석양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석양의 노을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내 항원도 저렇게 지금 이렇게 좋아지니까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여러분 정말 어제 먹구름은 잠시라도 들여도 오늘은 다시 하창할 수 있듯이 오늘 먹구름이 참 쉬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내일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오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자님들이 한 서너 분이 뭐 들어오고 계시는데 바쁘셔서 수업들이 있으셔서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한숙희 저자님 모시고 한숙희 저자님이 쓰신 이제 글을 이제 글을 쓰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숙희 저자님은 차 안 같은데 괜찮으세요? 음소거 제거하시고 한숙희 저자님. 네, 제가 됐죠. 네네. 근데 화면이 커지지가 않네요, 왜? 뭐 저기 PPT나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요, 그런 아니시고요. 건 준비 안 했고요. 네네. 그냥 그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뭐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시간도 지금은 많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저는 뭐 그 좋은 집에 태어나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필은 다 40 이후에 만든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엄마하고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도 사실은 엄마가 너는 시집도 안 가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행복하지 않을 때마다 그때 왜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자꾸 엄마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정말 나인가 그런 물음표를 찍게 됐어요. 그런 물음표를 찍으면서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엄마하고 다투느라고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엄마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여기 이제, 채팅. 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못 갔던 대학을 갔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살 시절에 다녔어야 될 대학을 이제 그때 못 다니고 40이 넘어서 졸업했는데 제 삶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대학원 진학을 했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다니면서 아, 우리의 삶이 비단 이제 엄마나 나나 뭐 그런 삶들이 개인이 선택한 삶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뭐 문화적인 뭐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제 이런 그또 직시가 됐죠.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도 갖게 됐고 뭐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2014년에 이제 그뭐 구의원을 했었고 또 그런 사회복지를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의원직을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지적장애를 가지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일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해와 용서 이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발이어서 저는 이제 엄마와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좀 요인들을 찾아서 엄마하고 화해하는 것이 첫 번째 글에 나와 있고요.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 이런 끝에는 정말 그 눈물겨운 빛나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은 부분 이후에 공부할 때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뭐 여러 가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엄마하고 화해를 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치유나 이런 자기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서 제가 이제 뭐 그 셀프 상담을 많이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많은 상담서나 독서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글을 쓰는 것들이 제 인생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때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썼던 아이디가 행복한 스키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행복한 스키 아이디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쓰는 아이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공자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뭐 그 자기 자신과 화해와 용서, 그리고 타인과의 화해와 용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이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 화해와 용서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그냥 오늘 마지막 참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마지막 참여 아니세요? 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저자님들 빛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맨 꼭지, 뒷꼭지로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저자님들을 조금 이제 만나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PPT 공유를 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제가 쓴 이제 책의 제목은 용서, 모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 시집을 냈을 때에도 이제 모두가 사랑입니다. 라는 시로 감성의 시집, 개인 시집을 냈기도 했는데요. 이번 우리가 이제 내면의 평화를 위한 이제 화해와 용서에서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임강숙 작가님 또 한스키 작가님 모두 부모님들과의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 결국은 그 안에는 우리 무의식에 대한 이 무의식의 그 사랑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있어진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제 경력에 대한 거는 이거 이 노래가 무슨 말이 나오는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 시작과 함께 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왔어요. 숙제하러 온 게 아니죠. 소풍 왔고 내가 태어나 보니 나한테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 형제 자매가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되는 인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고 애착의 이제 인정과 관련돼서 많은 그런 나를 좀 누군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처받은 내면화라든가 무의식 속에 뭔가 자기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책을 쓴 모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에서 저는 상처로 인해서 마음 감옥에 갇히게 된 제 상담의 내담자들의 사례에 대한 것을 좀 언급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진정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용서와 잊어버리다. forget, forgive와 forget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뜻에서. 근데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잊어지나요?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그냥 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이게 잠재워져 있다가 일정 부분 어느 이제 이 한도가 차면 그게 분노라든가 아니면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이상 행동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심리상담학 박사이지만 이제 임상 감독이기도 하고 또 통합 예술 치료로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 예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 그림책, 명화, 시, 뭐 동화, 음악, 총체적인 종합 문화 예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심리 치유를 한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세 번째에서는 영화 미량을 이제 꼭 저는 영화 치료로 좋아하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영화 미량을 꼭 보셔서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은 죄인을 이제 나름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 그 죄인이 나는 이미 이 구치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저항하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낸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다시 들여다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오래된 영화이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는 이제 미국 영화를 가지고 형과 요트 이제 바다에 나갔다가 형이 사고로 죽게 되죠. 근데 그 죽게 된 그 형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죄책감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골진 이 생활을 해나가는 심리치료까지 받으면서의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끝난 삼남매가 용감하게, 그리고 그림책 무릎 딱지를 통해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상실을 느껴본 그 아이는 평생을 이제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이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화,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가지고도 화해와 용서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시는 양강모 시인님의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동화 빨간 구두의 비밀과 음악적인 측면, 음악 테라피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사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용서하지 못할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그대로 내가 이 소풍기를 망쳐버리지 말고 이제는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글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제 내담자들이 다시 찾은 내면의 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제 이제 첫 번째 대표 저자로서 이 글을 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이걸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두 꼭지를 빌려왔습니다. 두 꼭지를 모셔온 거는 이 양강몬 시인님의 이제 용서 하나 갖겠습니다라는 시는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저절로 이게 묻히거나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진정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상대도 자신도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 테라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용서되지 않아 힘들 때 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관련돼서 양강무 시인님께서 참 너무 시를 곱게 쓰셨어요. 생애 어느 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기 힘들 때, 아버지, 당신에게 받은 용서 하나 받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친구여, 그대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생애 어느 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기 힘들어 잠 못 이룰 때, 신이여, 당신에게 받은 용서 하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고 용서 구하기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시적인 부분에 이 시를 통해서도 이 용서를 좀 용기 내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제 전달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시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요것은 제가 임재범 씨 팬입니다. 사실 임재범 씨가 올해로 나이가 60이 됐어요. 근데 이 대단한 임재범 씨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티켓을 15만 원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임재범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임재범 씨가 그날 신곡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곡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진이라는 신곡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이제 신곡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상담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춤바람이 난 여자는 카센터를 보고도 카바레로 보이듯이, 심리 상담을 하는 임정희는 누군가의 노래 가사를 보고도 저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을 뭔가 이제 끌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데, 무릇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의 언어는 무한하여 여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임재범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맹수의 포를 연상케 하는 풍부한 성량, 두터우면서도 애절한 그 중저음의 이 가수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콘서트 투어 마지막 공연을 이제 제가 보게 됐지요. 그런데 이 임재범 씨 하면 우리 선생 매일매일 살고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집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60이라는 나이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우리 임강숙 저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런 이제 그리움 속에서의 이해가 되면서 이 포용과 수용이 되면서 이제서 이제 진정 집으로 돌아갈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종합 예술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다른 의미와 여운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임재범 씨가 이제 그의 집의 불화, 상처, 미움, 증오 이런 것들, 이 유영훈 집은 있으나 마음의 집을 떠나 방황과 고뇌로 점철졌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7년이라는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진정한 따뜻한 불빛이 있는 딸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7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믿고 지지해준 이제 팬들의 힘이 컸다라고 하면서 팬들한테 되게 감사의 표현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쓴 부분에 대한 거는 대충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글을 썼겠구나 라는 이제 이야기가 감이 좀 잡히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심청이 마음학교는 이 글쓰기 교실을 하는 것은 뭐예요? 글쓰기는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성장을 시켜주는, 거기다가 내 스펙을 상품으로 나를 내놓을 수 있었을 때 큰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게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이 마음학교에서 이제 8번째 책을 마무리했고 9번째 이제 공저자를 모시는 것과 관련돼서 이번에는 머니가 뭐니 돈이 뭐니 돈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제 제가 말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경제적 안정감, 사회적 지위, 자존감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든가 화해와 용서라는 것에 밑바탕에 이 사건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는 돈이라는 것이 다 같이 결여가 돼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중요해지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이제 가족, 취미, 이 친구,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홀함이 내가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와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뭐 여러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 만족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해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의 의미, 그리고 내가 한때는 돈을 좀 잘 벌었어. 그 돈을 잘 번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생겼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걸로 이제 글쓰기, 책으로 이제 녹여내시면 된다. 그래서 심청이 마음학교는 저는 몇백만 원씩 주고 글쓰기 배우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거 진짜 반대합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글을 써보시고 임정희하고 이제 더 이렇게 만나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쓰기, 책이 내가 저자로서 등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9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챗 GPT 아시잖아요. 우리 카카오톡에서 아스크업이라는 AI가 있잖아요. 이 AI를 통해서 글쓰기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저희보다도 훨씬 열악한 이 조건 제시를 하고도 100단위가 다 넘어가지만 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유명 출판사죠. 지식과 감성과 함께 이제 심청이 마음학교가 기획을 해서 이제 본인에게 22바닥 이제 11페이지를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종이책 50권 드립니다. 전자책과 동시에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10분 이
출판비용을 이제 선착순 10분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이번에 9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청이 마음학교가 지금까지 책을 쓴 것과 임정희는 지금 이제 12권의 이제 저자이기도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중년 남성의 은퇴 이후 심리 경험과 새로운 사회 적응에 대해서 질적 연구로서 현실 치료를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라는 것은 100편의 논문을 읽어보고 연구를 통해서 교수 5명에게 인정을 받아서 학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글쓰기를 작정하고 여러분들하고 글을 만들고 책을 만드는 거, 제가 우리 저자님들한테도 이번에 8기 저자님들한테도 얘기 다 안 했지만 제가 교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뭐 많은 이런 이미지 삽입이라든가 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서양화 개인전을 5번 한 이제 서양 화가이기도 한데 이런 책들이 지금 심청이 마음학교에서 발간이 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두가 사랑입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 시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성시 아까 이기선 저자님께서 굉장히 이 소중한 그리고 치유되는 내 마음을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볼펜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물을 예쁘게 표현하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치유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내가 꼭 저는 네이버 이제 엑스퍼트에서 꽤나 상담료가 나가는 저는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부부 상담, 내면 아이 치유와 관련된 상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상담 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오는데 1시간에서 15만 원, 20만 원을 내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독서 치료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내 안에 그림자 아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 책이 시작됩니다. 2번째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모두는 자가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성장되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심청이 마음학교 6개월간의 도서가 선정되어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심청이 마음학교에서는 신바타 1이 독서 치료가 있고 신바타 2가 영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이 영화가 2시간에 10,000원을 받아요, 선생님. 영화 한 편을 완전히 이제 심리학으로 해석까지 다 풀어드리면서 이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을 때 20명, 그렇지 않을 때는 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삶과 죽음과 행복에 대한 해피엔딩 이제 프로젝트, 와이프가 이제 치매에 걸렸는데 죽기 전에 와이프를 위해서 집을 지는 그 남편의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영화 치료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1회기는 이제 끝났고 2회기에 이제 남아 있는데 요것은 이제 총 정리식의 이제 6개월 과정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과정은 이 회원이 되신 분들은 녹화 영상 어쩌다가 빠졌을 때 보여드리기까지 이제 했던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공짜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연구하고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고생하신 분들, 이 과정들이 다 제가 했던 과정인데 제가 이제 직장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강사님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훌륭한 과정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 보내시지 마시고 심리학은 저든지 요즘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태안까지 가서 저녁에 강의를 하고 오는데 나를 이해하는 심리학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알고 사는 세상과 모르고 사는 세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심청이 마음학교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심리학, 인문학, 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고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인간의 향기 말리가 퍼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이제 제 순서까지의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하셔도 좋고, 또 어떤 저자님, 또 특히 우리 임강숙 저자님, 이제 한숙희 저자님, 이계선 저자님 몇 분들 계시잖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식으로 잠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예, 네, 박사님, 예,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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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영화 좀 전에 설명하셨던 거, 네, 네. 또 혹시 저희가 참여가 가능한지요? 선생님 참여 가능하세요. 예, 그, 회비를 네네. 얼마를 내고 어떻게 참여가 회비는 한 가능한가? 달에 2만 원인데 한 달에 2번 영화 치료가 열려요. 둘째, 넷째 주 이제 화요일 날 영화 치료가 열리는데 지금까지 12편의 영화를 소개해 준 강사님이 요번 달로 끝나요. 그래서 영화 치료는 제가 바톤을 이어서 원래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제가 영화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광고 나갈 때 그 광고에 맞춰서 교육비 입금시키시면 영화 치료방이 심청이 마음학교 말고 또 있어요. 영화 치료만 하는 방이. 그 방으로 제가 이제 들어오시도록 예, 주소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방에 그걸 지금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네네네네. 저희 심청이 마음학교에 들어와 계실까요? 아니, 아직 안 돼 있죠. 오늘 처음 제가 들어와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오늘 여기 채팅창 맨 위에 보시면 심청이 마음학교 그 줌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거 예.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 구글 폼 작성하셨나요? 김상우 우리 선생님? 예, 예.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락처 전화번호 거기 다 있습니다. 예, 예. 저장했다가 제가 또 예, 홍보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번에 뭐니가 뭐니 돈 심리학과 관련돼서 책 한번 써보시죠. 저 허리띠 붙잡고 따라오시면 저자 되십니다. 우리 이제 이 땅에 왔는데 그래도 책 몇 권은 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숙희 저자님도 저하고 두 번째 공저를 하셨고, 아까 남궁청한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계선 저자님도 그렇고, 이 쓰신 분들, 김단선 저자님도 저하고 계속 이제 한 두 번씩 이렇게 이 공동 작업을 이제 해보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자책과 관련돼서, 지금 이건 공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계선 저자님이 이 공조에서 쓴 책을 자기만의 뽑아서 글을 더 추가하든 아니면 제목을 바꾸든 해가지고 개인 전자책으로 낼 수도 있게 하는 과정이 이제 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그날 즉시 이제 이 전자책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그대로 그 글을 가지고 전자책으로 뉴페이퍼 같은데 다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크몽에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같이 이제 해나갈 거기 때문에 영화 치료 굉장히 저는 강추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독서 치료는 곱씹어 드리는 거죠. 책의 관점에서 작가의 관점에서의 해석돼 드리고 심리학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우리의 상담 사례라든가 또 이제 이 박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지식 플러스해서 책을 풀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에서 한 꼭지 같이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추가적인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 맨 위에 보면 심청이 마음학교 주소도 있고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회 이제 들으시고
후기 좀 써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 서평단으로 책 읽고 서평 써드릴게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우리 저자님들이 아마 이제 나는 어떤 저자님 사인 받아서 받고 싶어요 하면 그 저자님들이 책을 보내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송화장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음소거 제거하시고. 저 임광숙의 저자님 소개로 여기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근데 같이 이제 북클럽을 하시는 스님이셔갖고, 그래서 네. 그냥 오늘 하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사실 저도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재주가 없다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글 쓰는 건 둘째치더라도 영화도 그렇고 그런 과정 또 심리학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들 또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릴 때는 또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모임이구나 싶어서 관심이 가져지고 있습니다. 저희 심청이 마음학교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엔 저도 한 열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불러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막 이랬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야 되니까 제가 생각도 못해서 이제 심청이 마음학교를 만들게 된 거고 제가 시민상담센터를 하면서 저는 프리리스너 이 심청이가 제 예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방을 만들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저희가 이 횟수가 지금 170회가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커뮤니티가 방이 2개가 있는데 1,900명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특별하게 요란스럽지 않은 방인데, 존속하고 계시는 것은 그나마 양질의 프로그램과 착한 교육비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임정희가 버텨주고 있는 뭐 이런 거로 이제 아직 공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돈과 관련된 걸 왜 기획하게 됐냐면 우리가 6학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돈은 내가 쫓는다고 내 돈이 되던가요? 아니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데 독자들이나 세상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오픈톡방에서도 뭐예요? 돈이 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강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글로 몰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엉뚱하게 낚여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 쓰기 관련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택도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은 저희 방에 안 모셔요. 제가 충족했을 때, 제가 그분의 어떤 인격과 지식과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그분들을 한번 모셔드리고 세워드리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 아니겠습니까? 박사가 되기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논문을 100편을 읽었다는 건 진짜 징글징글한 거죠. 자다가도 꿈에서도 다 나타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하고 책 먹건 냈다고 해서 작가라고 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고 저는 일도 누군가를 폄하하기는 싫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저를 우리가 함께 쓰게 되면 저를 통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3번을 해드려요. 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글쓰기 방이 새로 이제 생기면서 그 글쓰기 방에서 각각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임광숙 작가님은 처음에 글을 시작한 콘텐츠가 딱 보니까 이런 이제 이 각도에서 글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이 소주제랑 가이드 같은 걸 같이 의견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글이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을 제가 아스크업에서 AI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8기까지는 아스크업을 우리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챗 GPT 세상이니까 아스카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좀 더 빨리 속도 있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심리학은 결국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헛발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열정껏 뭔가를 한다면 돈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조금 수북히 쌓이는 거야. 근데 돈만 보고 추구한다? 나만 망가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획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 저자로서 기획의 의도는 그렇고, 또 후진들에게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서 한 교장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같이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걸 망설이고 계셔서, 선생님 교장 아니십니까? 학생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에 대한 진짜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이제 참여를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몇몇이 이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들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그냥 아무나 신청해서 뭐 한다 이것보다도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제가 글쓰기를 이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 이 80만 원, 이 본인이 자가 출판을 하려고 그러면 돈 1,000만 원씩 들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일단 내가 몇 번 연습 트레이닝 하는 거로 돈 80만 원이면 이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가장 임정인의 심청이 마음학교가 페이지는 많고 쌀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글쓰기 코칭까지, 교정까지 제가 다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요번에 8번째 책이.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우리 임강수 저자님도 이번 기회에 책 같이 쓰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이런 인연이 커다란 또 다른 인연이 또 됩니다. 저는 그 인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6학년이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나무열매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참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나무열매 선생님도 저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어땠는지. 음소거 해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됐어요. 폰이신가 보다. 그러시구나. 우리 오랜만. 나왔어요. 네네네. 우리 임강숙 작가님 같이 이제 우리 북클 하거든요. 네. 예, 얼마나 이제 저기 열정적이신지.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이게 동참하게 돼서 참 좋고요. 네. 임정희 박사님의 오늘 그 내용들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네. 10분이 이제 함께 공저한 거, 그분들이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유, 네. 소장님도 반갑고요. 이강수 저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저는 인천역을 나온 사람인데 이제 인천 여상 나오셨더라고요. 또 같은 임시 종시잖아요. 저기 친밀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실 때도 열심히 배우시고 이제 열정적이시고 저하고 통하는 게 많으셨어요. 지금도 아주 열심히 방 만드셔서 잘하고 계시고 이 컨텐츠도 너무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멘티멘토 같은 이런 이제 방으로서도 그렇고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제 하면서 융합적으로 7월 7일 날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강수 저자님 재능 기부 이제 있으시고요. 또 이제 임강수 저자님이 뭐 강사 없다 그러면 또 제가 또 그 방에 가서 강의해 드릴 거고요. 뭐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책 쓰기라든가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궁금하시다면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